네,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다행히 미국 증시가 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와 미국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께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못 오를 바에는 그래도 미국이라도 올라가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려가고 미국은 올라간다고 해서 짜증난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안 되면 너희라도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미국이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못 가면 크게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적 용어로 과다 이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의 갭 매국기 게임, 그래도 한 번보다는 두 번 들으니까 좀 낫죠. 그 다음에 뭐 맞추기 게임, 지난번에 우리가 키 맞추기 게임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런 현상들이 주말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바닥의 이격을 크게 벌였다 그럴 때 이건 그냥 우리가 소위 하는 아날로그식 표현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축 분석상 아니면 알고리즘으로 컴퓨터가 인식해서 AI 인공지능으로 주문을 내게 될 때는 이게 수식화돼야 된다.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 바로 마지막 오파. 바로 이 마지막 오파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오파라는 개념은 어디서 쓸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주가가 작년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갔을 때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위로 올라갈 때 파동이 몇 파동이었냐면은 5번째 파동, 5파동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는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건 마디존이에요. 터널 구간이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여러분께는 마디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또 주가가 역으로 꼭지 쳤을 때 2018년도 1월 달에 주가가 꼭지 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2020년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주가가 2019년까지 빠질 때 어떻게 빠졌느냐? 바로 하락의 5파도로 빠졌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꼭 하나 넣어주십시오. 바로 60일 평균선의 5파동은 전체적인 시장을 분위기를 확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5파, 상승할 때 5파. 이게 파동론입니다. 제가 찾아낸 게 아니라 훨씬 이 앞에 정말 전설적인 사람들이 찾아낸 부분들입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의 시장이 위에서부터 조정받을 때 그 큰 60선의 5파는 아닌데 우리가 보통 5파동을 마지막 파동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게 5개가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큰 것이 하나가 돌아갔고 우리가 보통 마지막 파동이다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제목부터 설명드린 것이 여기에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만약에 지난 화요일 날이었네요. 12시 심야하는 방송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모아놓은 8강이 시리즈로 나가는데 저희 회원님들은 저희 수강생분들은 사실 실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누구랑 듣고 계시냐면 자녀분들하고 주식 교육을 시킬 때 그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은 제가 교육을 시켰지만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시키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가서 보시면은 결국은 돈을 버는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빅픽처다는 겁니다. 오늘도 빅픽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우리나라 시장이 마지막 5파동에 들어와서 주말에 반등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종목별로 3가지 장세의 흐름을 보일 겁니다. 지금 여러 갖고 있는 종목군들도 종합이 올라간다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또 종합이 내려간다고 해서 다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3가지 파동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듣던 파동은 무슨 파동을 많이 들었냐면 M파동을 많이 들었었죠. 근데 오늘은 살짝 S파동과 L파동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아마 초급이신 분들, 이분들은 저런 게 있구나 해서 그냥 참 많은 연구가 필요하구나라고 느끼실 거고요. 아마 오늘의 강의는 중급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요. 우리가 어차피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면 중간 불안하죠. 그죠? 이렇게 불안하지만 결국 그것은 한 걸음을 딛기 위한 내가 발전하기 위한 거니까요. 내용이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중급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미국은 또 떴어요. 눈을 뜨면 주가는 또 뜹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빅픽처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형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그동안에 디커플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기를 얘기할 때 OECD의 경기 선행지수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화면에 보듯이 어떻습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지금 좀 내려가 있습니다. 예, 밑으로 꺾여 있죠. 무슨 얘기냐면 상호 경기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추세를 좀 탑니다. 한번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고요.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주시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것이 꺾이고 있다니까. 그러면 자, 첫 번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경기 선행지수는 꺾이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앞에서 너무 땡겨다 썼다는 겁니다. 2020년도 3월 달 이후에 요새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지만 2020년, 근데 올해 2021년 우린 집에서 열심히 뭐 했습니까? 홈쇼핑이나 아니면 여러분 뭐 온라인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전부 다 뭘 구매를 많이 했겠죠. 네. 특히 가장 큰 구매가 나타났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구재 소비였습니다. 근데 내구재 소비 그러면 별로 안 와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TV 보시면서 TV를 대형화면으로 바꾸신 분도 혹시 계시지 않으실까요? 뭔가 또 사고 싶은 거 열심히 또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거는 만약에 우리가 뭐 계란을 구입했다. 이거는 그러면 다시 또 계란이나 생수 같은 건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구매해야 되죠. 네. 근데 TV나 이런 거 구매했으면 금세 또 바꾸나요? 안 바꾸죠. 장기간 안 바꾸죠. 안 바꾸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3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3월 달 이후에 많이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돈빨 장세 겸 무슨 장세가 같이 온 거냐. 그런 많은 소위 제조업 쪽에서의 많은 구매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중심입니까? 제조업 중심이죠.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얘가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꺾이기 시작했다. 왜? 이제 내구재에 대한 소비는 별로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작년에 TV 샀던 사람들 올해 TV 살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칩 쇼티지 현상 때문에 못 산 것이지 계속해서 그런 구매는 나타나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미 구매가 나는 상태 속에서 제조업이 이제 앞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연도별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얼마쯤 인상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경기가 나빠졌다면 금리 인상은 더뎌야 될까요? 빨라야 될까요? 당연히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은 느려져야 되죠. 네. 그런데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1년도 10월 달 정도의 부분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 몇 번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한 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금리 인상 몇 번 한대요? 두 번. 예. 지금 금리 인상 몇 번 한다고 나왔냐면 2.2 통균이. 그럼 뭡니까? 두 번 올린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 몇 번 올린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세 번 올린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경기는 꺾인다고 그러는데 금리는 계속해서 올린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타이틀 잠깐 보시죠. 연준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돌아가지 않느냐. 우리가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970년대 73년과 79년도에 바로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동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란의 혁명이 있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70년대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왜 보면은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석유 같은 거 살려면 통 같은 거 갖고서 줄 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석유값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치 않은 비용 인플레가 발생한 거죠. 인플레이션은 나쁜 인플레와 좋은 인플레가 있습니다. 좋은 인플레라는 것은 뭐냐면 소비가 정상적으로 늘면서 물건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래서 임금도 올라가고 설비 투자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순환 가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인플레고 우리가 그것을 수요 인플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는 좋은 인플레가 아니라 무슨 인플레냐? 비용 인플레, 소위 나쁜 인플레가 발생된 것이죠. 이때 미국의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죠. 폴 볼커. 영화보의 대통령 누굽니까? 연예인이니까 신문이 더 잘 알겠네요.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었죠. 여러분들 그때 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라간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기준금리가 17%대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왜요? 오로지 뭘 때려잡기 위한 거였다?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있었을 때 폴 볼커가 있었을 때 인플레이션 화이트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연준의 가장 기본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2000년도 이전과 2000년도 이후로 확 달라집니다. 그 이후에 여태까지 최근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지만
그 사회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까? 오히려 인플레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게 있죠. 디프레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원래 기본적인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08년도에 리먼 사태 왜 오게 되죠? 2001년도에 드디어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됩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다 뭘 수출했습니까? 코로나19요? 아니요. 그건 뭐 갑론을박이 많은 거 그거 말고요. 뭘 수출했습니까? 바로 디프레션을 수출한 겁니다. 값싼 노동을 가지고 값싼 물건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놀란 게 있습니다. 미국 가서 그래도 미국 갔다고 미국 쇼핑몰에 가갖고 야 우리가 속칭 어렸을 때 했던 미제 뭐 코카콜라도 미제고 미제잖아. 야 미제 뭐 하나 사는가 보다 해서 갔습니다. 야 신난다. 이게 미국의 명품이구나. 근데 딱 옷 뒤 안에 보니까 거기다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못 들어보던 나라들이 많습니다. 뭐 인도네시아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건만 거기다가 발주하고 실제 만드는 것은 바로 거기서 만들죠. 우리가 중국을 바로 전 세계의 공장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2001년도부터 중국이 뭐를 수출하기 시작했느냐? 소위 얘기하는 디프레를 수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이후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충돌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은 전 세계에다 뭐를 수출할 수 없을까요? 디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없죠. 요새 물가가 올라갈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값싼 중국 제품들이 거의 없고 들어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월마트에 들어가 보면 거기다가 뭐 바이상이 중국 제품인데 요새 그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 봐라. 아까 분명히 경기 곡선은 OECD 경기 곡선이 꺾어졌는데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금리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내지 세 번 올린다? 이거 뭐냐면 그렇다면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를 갖다가 기준점으로 삼느냐면 그럼 연준은 지금 경기보다 어느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중국 보면은 전력 난리가 나죠. 네. 그다음에 또 친환경으로 돌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있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보십시오. 여긴 중국이 여긴 미국입니다. 미국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무슨 물가 지수 써놨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중국은 생산자 물가 지수. 만약에 여기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내가 물건을 만들 때 물건 값이 올라갔어요. 내가 만약에 빵 가게라고 있는데 밀가루 값이 올라갔어요. 그럼 나는 무슨 값을 올리면 될까요? 빵 가격을 올리죠. 이거를 전가한다고 그래요. 뭐에다가? 물건 가격에다가 전가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이거를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소비자 물가지수에다가, 일반 그 물건에다가.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거 그대로 뭐가 흡수하고 있습니까? CPI.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대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얼마가 나왔습니까? 전년 동기 대비 6.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불과 얼마 전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얼마였었습니까? 불과 2%였어요. 그다가 쪼고 올린 것이 에버리지로 가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동안에 이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도록 참겠다 그러는데 이게 6.2까지 갔습니다. 제롬 파일이 시험대에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다시 연준이 과거 2000년대 예전 이전으로 인플레이션 화이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미국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위로 갔죠. 왜 위로 올라갔을까요? 우리는 왜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못 가고 있고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할까요? 자,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자로 풀어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저 뒤에도 나오지만 7만 원대 아래 가면 들어주긴 들어주죠. 그러나 얘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얘가 곧바로 급등을 주면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부는 그럼 뭐로 바깥하는 게 좋냐 그러냐면 스파이나 아니면 또 혹은 미국의 우리나라 반도체 말고 글로벌 반도체다 바깥하는 것이 훨씬 글로벌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파동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 뭘까? 첫 번째, 지금 대주 조건, 지금 연말이죠. 그러면 세금 피하기 위해서 어떤 물량이 계속해서 나옵니까? 대주 조건을 피하는 물량들이 여전히 우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아주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 불균형 문제. 예전에는 여러분들 작년에 보십시오. 작년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처음에 2010년 3월달 이후에 초반에 누가 돈을 벌었어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돈 벌었나요? 아니거든요. 누가요? 개인들이 바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쏟아나오는 물량들을 갖다가
다 잡아내면서 뭐 예탁금이 얼마가 됐다, 얼마가 됐다, 얼마가 됐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이죠. 근데 네. 요즘 그런 일이 나오나요? 아니요. 전혀 그걸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손발을 묶어놨습니다. 누구요? 개인이요. 금융 불균형 문제 때문에 대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현재 요번에 25일 날 뭐가 열립니까? 우리 금통위. 그렇죠. 지금 미국이 금리 안 올렸는데 우리 금리 올렸어요. 돈값을 올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올린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유동성은 더욱더 축소가 되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손발이 묶인 상태 속에서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물량들을 커버가 안 되니까 어찌 보면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이런 서로 다른 디커플링. 디커플링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여기다가 눈만 뜨면 뭐가 자꾸만 쏟아져 나옵니까? 공매도. 그놈은 공매도. 이젠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그마침 공매도를 하지 말자고 그랬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만 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수급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바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뭡니까?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디커플링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이요. 작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상승 율이 무려 130% 올라갔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 장이 강할 때 이렇게 45도 각도로 올라간다면 작년의 장은 이게 아니라 절벽 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 얼마라고 할까요? 70도 각도라고 할까요? 어마어마한 각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2020년 3월 달 이후에 아까 얘기했죠. 무슨 소비가 많이 일어났다고요? 제조 부분에서 소비가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다 바꿔. 뭐 컴퓨터도 바꾸고 혹시 여러분들 뭐 노트북도 바꾸고 태블릿 PC도 바꾸고 집안에 있는 것도 바꾸고 바꿔. 왜 집안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요. 여기 건물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길가에 가면서 건물들 보면 그 임대 나온 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무슨 뭐만 있다면 전부 다 여기서 헐고 이 앞에 여의도만 하더라도 뭘 짓고 있습니까? 전부 다 오피스 같은 거 지어서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개인이 사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래는 도심이 비쌌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가 비쌉니까? 외곽이 굉장히 비싸게 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가져온 큰 변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작년에 엄청나게 이 제조업 소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감안해 봅시오. 중국도 지금 보시면 교육업체들 때려잡고 있죠. 그다음에 빅테크 업체들 전부 다 보면 뭐 많이 끌어내고 있습니까?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모르지만 기부금 많이 내게 하죠. 네. 그러면 그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이들이 계속해서 굴러가줘야 뭐 디램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빅테크 업체들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대쪽 확을 보일 텐데 이미 소비는 작년과 올해 많이 땡겨서 갖다 쓴 상태 속에서 오히려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걸 때려잡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고임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와 경쟁되는 사업에 중국이 뛰어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쟁 상대가 되고 있는 것이 주가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심한걸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서대기였죠. 얘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조정받는 이거는요. 지금 내년치 조정을 미리 지금 끌어와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더 늦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오파동이 있다. 도대체 그럼 오파동이 뭐가 오파동인데? 빨간색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놈이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내려가니까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죠. 이렇게 다섯 번째 파동이면 돌게 됐습니다. 우리가 M파동을 줄 때 A, B, C 타입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서 1편을 보내드리고 부족한 것은 10시 반에 드리니까요. 다시요. 여러분 계좌를 까서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장이 이렇게 내려온 동안에 내가 미국을 하나도 안 했다. 내가 만약에 옵션에서 양매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특히 여기서 어디보다 나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냐면 중국보다 나쁘다. 중국보다 나쁘다고 그럴 때 속이 쓰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장이 안 좋다라고 미리 표현하면 여러분 싫어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싫어하시더라도 피해드리는 게 맞는 것이지 무조건 고장난 열쇠처럼 무조건 괜찮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이 방송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제가 여기서는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지난주에 얘기한 거의 연속극이에요. 드라마예요. 얘가 이제 미국이라도 가줘야 우리가 안 갔을 때 이게 이격이 벌어지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이 토대가 마련된다. 드디어 그것이 바로 지난 금요일 날에 뭘 줬느냐. 5일선 바디크로스 줬어요. 5일선 바디크로스가 뭔지 아시죠? 5일선 바디크로스가 주가가 반동을 줄 때 여기 지금 표를 해놨는데요. 꺾어질 때는 얘가 5일선을 처음에 이렇게 처음으로 꺾어진 신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상에서 5일선 이탈한 신호가 나오죠. 여기도 보시면 올라가다가 5일선 이탈한 신호가 이렇게 나오죠. 대신 여기 2,900에서 바닥 치고 올라갈 때 보면 여기 5일선 위에 올라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주말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의미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가 5파동이니까 얘는 드디어 반등 파동을 시도할 겁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빅픽처의 그림 자체가 우리가 위드 코로나 됐을 때 우리가 보통 경제 산업할 때는 제조업 경기와 비제조업, 쉽게 하면 제조업 경기와 서비스 경기가 어떻게 좋아지냐 문제인데 이미 작년에 제조업 경기는 다 땡겨서 써버렸고 위드 코로나가 나면은 무슨 경기가 살아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여행 다니죠. 그다음에 밥을 먹을 때 지금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시켜 먹었죠. 네. 근데 이제는 나가서 먹을 수 있죠. 실제로 주변에 혹시 배달 서비스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콜 수가 되느냐. 예전에 100개 콜이었다면 지금은 콜이 70개 콜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제 어제 확인한 겁니다. 실제로. 예, 이 정도 줄었답니다. 왜? 나가서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서비스업의 경기는 좋은데 제조업에 대한 것은 아직 미진하다는 거죠. 다만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을 갔던 것들은 제가 살 때 여전히 호재라는 거죠. 그래 너 계속해서 올라가라. 근데 올라가요. 실제로요. 이 미국이 테이퍼레드에서 얘기한 것이 2013년도 5월이었고요. 실제 2014년도에 테이퍼를 실시했는데 이때 미국 주가는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습니다. 예, 올라갔습니다. 와, 신군 대단하네요. 여러분들 미국은 제가 테이퍼링 되면 오히려 호재지 악재가 아니라고 했죠. 네. 2014년도에 미국 주가가 얼마 올라가냐면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5% 이하로 빠졌습니다. 얘네도 계속해서 올라가줘야 우리나라 주가 보셨죠? 계속 찐꽁빵꽁 하면서 박스 피었지만 박스피를 깨지 않았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미국은 올라가는데 우리가 안 올라갔으니까 뭐가 많이 벌어졌느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격이 나라별로 이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격을 메꾸는 그 게임이 바로 마지막 5파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떼야 되는구나. 다만 위가 어떻게 되냐 문제죠. 이 두 쪽에서 보시면 하나 특징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200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죠. 여기는 어때요? 아직은 넓죠?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뭐가 되냐면 잊지 말자. 6, 2, 5. 5. 이게 좁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 강도가 어디가 강하냐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하죠. 다만 얘가 더 올라갔으니까 순간적으로 코스피가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얘는 이 이격이 좁아지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 강도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20과 60의 이격이 좁아져야 된다. 다만 그래도 얘가 다행인 것은 이게 몇 파동이다? 5파동. 다섯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주려고 하는 부분이다. 이건 무슨 뜻이다? 물량 공백존이다. 근데 첫 반등 신호가 드디어 주말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바쁘시면 뭐라도 보고 가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제목이라도 보고 가자. 보십시오. 이게 화요일 날입니다. 제목 뭐라고 나왔냐. 여기 이제 올라가다 두들기는 모습이었죠. 여기 뭐라 하냐면 하지만 내려가면 뭐라고요? 마지막 파동이다. 다음 날 수요일 날입니다. 내려갈 때는 무슨 구간? 5파동. 5파동 구간. 또 다음 날 목요일 날 내려가면 무슨 구간? 물량 공백 구간. 그다음에 어제 금요일 날 결국 뭐랬어요? 결국 5파동 상승. 드디어 N파도 노린 전략이다. 이게 오전에 여러분께 뿌려드린 제목입니다. 그냥 제목만 여러분들 이렇게 메인으로 이렇게 보신 다음에요. 이제 지금 이 방송 그다음에 10시 반 방송에서 메인으로 BPX 그림을 딱 뿌린 다음에 나머지는 제목만 두고 가도 저희 수강생들은 이해를 해요. 특히 지금 화요일 날 이번 주도 들어오는 화요일 날 내용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제가 1강부터 8강 남들은 돈 내고 배우는 강의입니다. 이거 안 보시는 분들 왜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클래스가 다를 겁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다른 건 저보다 다른 전문가들이 잘하는 거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빅픽처만큼은 누구랑 비교당하는 것도 싫어할 정도입니다. 빅픽처는 안 틀립니다. 왜요? 그걸 틀리면 내 인생은 없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찾기 위해서 내가 명품 인생을 가지기 위해서는 빅픽처 그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종합이 밑창으로 내려갈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드디어 결론 들어오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것은 보지 않았으면 믿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시작은 미세하였으나 미미하였으나 그 끝은 장대하리라. 그걸 지금부터 믿고 갑니다. 이게 안 되는 건 제가 10시 30분에 다시 한번 목로와 광야에서 울부짖도록 하겠습니다. 자, S파동, M파동, L파동. S파동 뭐냐? S파동은 세상의 모든 주식은 딱 둘로 나눕니다. 240 위와 아래. 친구는 없으면 제가 강의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다음에 둘이 앉아서 강의하고 싶습니다. 240 위 아래거든요. 그럼 얘가 조정받아봤자 미국처럼 240 위에서 조정받으면 no problem. 그건 매수 찬스입니다. 9월 달에도 저희는 미국 주가가 밑으로 갔을 때 속칭 왕창 매수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수혜님 덕분에 미국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얘가 240 안 깨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살짝 240을 깨죠. 네. 살짝 245를 깰 때가 S파동입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위에 그림 3개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 S파동일 때 니 올라가 봤자 어디가 저항이냐? 60이 저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에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이나 이런 데서. 그게 뭐냐? 특히 SK하이닉스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요. 뒤에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셀트리온,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쭉 갖고 계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올라갈 때 이 M파동이 올라가다가 실패할 때 어디가 저항이냐? 여기는 240이 저항이 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가 M파동을 시도했다가 여기 밑에 M파동 시작할 때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여기가 어쩌면 여러분이 처음 듣게 되는 바로 L파동의 하락. 롱텀의 하락파동으로 얘가 내려가서 L파동을 준다는 겁니다. S파동 60 저항, M파동 240 저항. 저점 붕괴 바로 L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 한번 보시죠. 얘가 보시면요. 여긴 얘가 방금 거는 주가가 꺾어질 때의 모습이고요. 상승장이 될 때는 아까 S파동일 때 어디가 저항이라면 60이 저항이었잖아요. 네. 얘가 내려오다가 여기 살짝 S파동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파동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저항이 됐던 60을 오히려 지지로 역할 전환하면서 올라갑니다. 얘를 돌파하고 지지가 돼버리죠. 역창이 원래 가던 대로 상승장으로 바뀌는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생소할 뿐이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번엔 240을 60이 깨고 나가죠. 지금 종합이랑 똑같습니다. 이때는 어디가 저항이냐면 240이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S는 60, M파동은 240인데 이 저항이 돼서 시장이 꺾을 때는 다시 한번 보세요. 얘가 잘못되면은 얘가 하락파동으로 얘가 위에서부터 꼭지 치고 저 바닥으로 내리쳐박힐 때는 저항과에서 드디어 맞습니다. 이렇게 60, 240 이게 역전될 때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N자,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N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쫙 보십시오. 이것도 모르고 매매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비픽션 노리고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처럼 이게 만약에 하락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저점 이렇게.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다시 깬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요. 돌파하고 여기가 지지선으로 역할 전환됐죠. 그러면은 다시 상승자로 복귀하는 파동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려보게 하시면서 사진 하나씩 뽑아서 여러분들 책상 위에다가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유명한 한 척의 배 함대가 온다고 할 때 바로 그 부분이 어디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똑같이 S파동이었죠. 네. 어디가 저항이에요? 60. 예, S파동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파동이냐면 그 다음이 M파동. M파동이었죠. 근데 어딜 돌파해요? 여기 거꾸로 240을 돌파한 다음에 여기가 무슨 역할로 전환되고 있습니까? 지지하는. 그러면은 다시 상승자로 가는 파동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모르고 내가 매매하려면 숟가락 놓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계속 뭐만 갖고 매매합니까? 전망이요. 뉴스요.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하는 거예요. 야, 누가 간대더라, 누가 안 간대더라. 그래서 계산 잘 지키고 계십니까? 맨날 간다고 그러잖아요. 에? 맨날 간다. 맨날 삼성전자 사라. 삼성전자가 돈 벌어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매매됩니다. 참 도대체 그런 주요 종목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자, 삼성전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얘는 S파동에서 실패했죠. 그죠? 네. S파동 실패하고 어디가 충돌됐습니까? 60. 60이요. S파동 실패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말이지. 너 어디 있니? 너 어디야? 응? Where are you? 너 대전에 있니? 대구에 있니? 어디에 있니? 너 대전에 있어? 야, 그러면 너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대전에 있니? 너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올라가는 대전에 있니? 그걸 알아야 매매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내 재테크를 어떻게 합니까? 얘는 S파동이 실패했습니다. 얘가 이게 성공하려면 여기서부터 뚫고 여기서 제일 많이 물렸죠, 여러분들, 요번에. 그럼 얘는 지금 무슨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요? M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얘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가 보세요. SK하이닉스는 지금 M파동이 이미 진행되고 있죠.
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 어디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240. 여기 저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럼 얘가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주가가 아까 보셨지만 뚫고 올라간 다음에 내려왔다가 여기서 무슨 짤을 주면서 지지. 이럴 때문에 얘가 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보고하는 영역입니다. 아, 너는 이미 시작했구나. 주목해야 됩니다. 얘가 올라가다 어딜 깨면 조심해야 되냐면 20을 깨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측과 대응 영역입니다. 처음 보는 것이죠. 어려워하지 마시죠. 투게더 같이 갈게요. 지금 제가 뽑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상위 시가총액 10종목을 갖다 여기다 뽑아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는 보세요. 아직 얘는 60과 240이 어때? 무슨 배열에 있어요? 얘는 그래도. 아, 종배열에 있습니다. 얘들 그럼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얘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살아있습니다. 통과. 얘들은. 얘 때문에 지금 장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도 어때요? 아직까지 살아있죠? 네. 살아있는 건 제가 밑에서 마틴겔존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얘를 잘 보십시오. 얘를 보시면 얘는 N파동도 실패했죠. 아, 네. 눈에 보이세요? 아니, 신고는 어떠세요? 얘는 올라가다가 60 위에 올라가다가 어디가 저항이 됐어요? 240에서. 아까 N파동의 특징이라고 했죠. 네. 그럼 얘는 가장 중요한 걸 볼까요? 여기입니다. 왜요? 얘가 여기를 지켜주고 올라가면 다시 2016년도 12월 달장처럼 미국 장처럼 얘가 치고 올라가는 장이 돼버리는데 이게 여기를 깨버리면 아까 무슨 파동으로 전환되는 거죠? 아까 L파동. L파동으로 얘가 전환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 갖고 하십니까? 그 돈 버십니까? 최소 내 자산 지켜야 되잖아요. 얘가 급락할 때 현금을 좀 챙기셨어요? 미국은 좀 심어 놓으셨나요? 자극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하방 하핑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죠. 지금도 열심히 유튜브에서 에이씨 나는 한국 주식만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실어 놓으신 분들 한번 스펀지처럼 빨아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세상 바뀌는 것에 내가 바뀌어야지 세상이 나를 위해서 바뀌기를 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트렌드 팔로잉이라고 합니다. 얘는 N파동 실패했습니다. 얘는 N파동 실패했는데 아직 어딜 안 깼냐? 저점이요. 여기 깨지 않고 얘가 돌아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20을 따라가도 됩니다. 저점을 깰 것인가 20을 할 것인가 맥점입니다. 좀 이따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는 똑같은데 모양은 다르죠. 네. 얘는 지금 N파동 왔었죠. N파동 왔었죠. 어디 올라탔었어요? 60위에요. 근데 어디가 240 돌파하지 못하고 얘가 실패하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근데 어디는 안 깨고 있어요. 전저점. 그렇죠. 무조건 간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맨날 고장난 12시요. 저도 이렇게 수없이 당해봤기 때문에. 근데 얘는 보세요. 얘는 여전히 기아는 살아있죠. 네. 달라요. 같은 듯 다릅니다. 아까도 보시면 아직 삼성전자는 N파동 시작도 안 했죠. SK하이닉스는 이미 시작했어요. 달라요. 얘는 N파동 들어갔다가 꺾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 공간 속에 올라갔다 두드 맞은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사신 분들 다 물린 거죠. 여긴 조심해야 됩니다. 240 가까이 갈 때. 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 아픈 차트가 이겁니다. 보십시오. 삼성 에이스야. 얘는 어때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죠. 제가 밑에 그려놨습니다. 이 정도는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얘가 S파동이 있는지 N파동이 있는지 L파동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 회원들은 이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십시오. 셀트리온요. 자, 지금부터 가장 처참한 겁니다. 얘가 총 판인데. 자, 지금 우리가 N파동들이 N파동 얘가 여기서 왔죠. 네. 이렇게. 어디로 갔습니까? 240. 아까 LG화학하고 똑같죠? 네. 어디서 두들기고 있나요? 240에서. 그럼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씨, 저거 지나간 거 누가 못해. 하방 하핑입니다. 그분들은. 얘가 이 앞에서 부유 왔을 때 저희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자랑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게 아니라 얘네들 이미 여기서부터 얘는 부유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랑 친한 사람이 셀트리온의 전문가인데 그분하고 혹시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서까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공개 방송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얘는 N파동도 실패했죠. 네. 근데 어딜 깼어요? 저점을 깼습니다. 지금 무슨 파동이 있나요? L파동. 얘는 L파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얘는 그럼 빨리 어디 올라타야 될까요? 여기 지금 20이 올라타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외바닥이죠. 근데 네. 얘가 위로 올라갔을 때 얘는 어디가 저항일까? 과거에 60. 그렇죠. 여기가 저항이 된 겁니다. 어떠세요? 조금 도움이 되나요? 그죠? 그다음에 코삭 잠깐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삭은 이걸 다 할 시간이 어제 보니까 벌써 새벽 2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문의해서 그런지.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와 셀트리온 제약 요것만 역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되냐. 다 살아있습니다. 얘들은. 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아주 다연성고 있습니다. 두 개가. 월초 양봉구원했기 때문에 얘들은 그래도 반등 파동을 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내년에 아까 했던 대로 자 돌아가겠습니다.
내년에 제조업은 여전히 힘들 텐데 위드 코로나로 서비스업은 좋을 텐데 그럼 뭐가 갈까 했을 때 여기다가 뽑아냈습니다. 여기 고고고라고 보이죠. 화면에 크게 확대해서 여기 보시면 뭐 하이브리드 중심에서 엔터주들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들 있고요. 게임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소장 종목군들이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고요. 탄소 관련된 종목이 있고요. PCB 관련된 종목이 있죠. 얘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앞에 이렇게 핑크 캔들 보이시죠? 이렇게 앞에 핑크 캔들을 갖고 주가가 움직이는 세력의 패턴으로 얘들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미국은 금리가 그렇게 많이 상단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 자체가. 그런 상태 속에서 진 크레이머 아시죠? 우리 네. 신구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 경제의 우리 신구 같은 존재. 바로 CNBC의 진 크레이머가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마켓이 컨퓨징. 이게 좀 약간 축소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금 내가 방어주로 갔으면 좋지 않겠냐. 뭐 영어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그렇게 높은데 왜 금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미국은 테이퍼링이 있어도 올라갔고 우리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빠진 이유는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이익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얘들이 꺾을 때는 여기서 꺾어졌죠. 금리 인상할 때. 항상 주가가 꺾어진 위치일 때 여기 보시죠. 이거 N파동이었죠. 네. N파동. 어디서 두드 맞았어요? 240이요. 근데 여기는 깨졌나 안 깨졌나? 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무슨 파동을 주지 않았냐면 L파동을 주지 않고 여기서부터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큰 맥점을 모르면 매매가 됐을까요? 스파이 보십시오. 여기가 매수의 찬스였고 엔비디아 여기가 매수의 찬스였습니다. 바로 이 레코드가 바로 우리가 9월 달에 공략한 레코드를 정난하게 갖고 왔습니다. 내가 모르고 매매할 거라면 죄송합니다. 주식하지 마십시오. 그냥 펀드 하십시오. 그냥 자유롭게 자유시간 드시고요. 그러나 내가 공부하겠다면 내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Where are you? 너 어딨니? 너 하락 추세니? 상승 추세니? 너 대전에 있니? 대구에 있니? 광주에 있니? 어디에 있니? 그 정도는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30년에 제가 맨날 실패해서 깨지면서 배운 노하우를 투게더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어디 와 있다고요? 마지막 5파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더군다나 얘가 지금 정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요걸 즐기시고 대신 얘가 올라가다 꺾어지는 구간은 우리가 제대로 도망가야 되니까요. 그 구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과다 이격에 의한 부분들을 한번 노려보시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